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다시 확통으로,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면 수업을 했던 게 되게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우리 지금까지 뭐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전에 온라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순열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우리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제 조합으로 또 넘어갈 건데, 이 조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온라인 수업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돌려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수업을 돌려봐도 좋고 아니면 다른 인강을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한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이 확률과 통계 부분 잘 공부해서 이렇게 나아가길 바랄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순열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자, 우리 경우의 수 단원에서 순열과 조합 파트로 나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순열이 끝났고, 순열, 뭐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해서 순열은 끝이 났고,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그런 조합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순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열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조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특별하고 까다로운 조건 안에서 어떻게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중복조합의 개념이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중복순열을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막 그냥 고배법칙을 간단히 적용할 수도 있는 거를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중복조합이랑 여러분들 중복순열이랑 좀 많이 헷갈려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복조합의 개념 보고,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수를 구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로 개념 위주로,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위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냥 간단한 예제 몇 가지 풀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관련된 뭐 활용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중복조합의 개념 더 단단하게 다져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학습지 뭐 받아간 친구들 있겠죠? 학습지 받아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파일로 받아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 학습지 1페이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지 1페이지만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도 중복순열이랑 사실 비슷해요. 중복순열이랑 조합이랑 좀 이렇게 섞어놨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중복순열이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것까지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이랑 똑같았죠. 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됐어요. 중복을 허용하였을 때라고. 그래서 여러 번 선택해도 고르는 그런 상황일 때라고 이렇게 조건이 추가됐을 때 중복순열로 바뀌었었죠. 중복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중복조합도 우리가 그때 세 줄로 썼던 거 그대로 해보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경우다. 자, 중복을 허용해서라고 그 부분을 선생님이 빼놨는데,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냥 r개를 택하는 경우, 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조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그냥 뭐 n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그냥 뽑을 그 경우의 수는 몇이냐, 그때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c 써가지고 ncr이라고 써가지고 컨비네이션 쓴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조합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도 나타냈었는데, 자, 이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우리 중복순열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 번 골라도 된다. 자, 여러 번 뽑아도 오케이다. 자, 이 조건이 들어갔을 때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중복순열이랑 다른 점은 여기서 그냥 택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구분 짓거나 나열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주고 가면 좋겠어요.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여기 맨 위에서 포인트는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선택지가 다 서로 다른 애들일 때, 그리고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때, 중복을 우리가 여러 번 뽑아도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r개를 그냥 택하는 경우일 때, 여기서는
나열하거나 뭐 구분 짓거나 하는 경우가 없을 때 바로 얘를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중복조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복조합. 그래, 개념은 이렇게 알겠다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가 예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제 한번 보자면은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예제 2번. 자, 과일 가게에서 시원이가 과일을 사려고 한대요. 근데 과일이 뭐 사과, 오렌지, 배, 감 이렇게 4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사과, 오렌지, 배, 감. 예제 2번 지금 보고 있어요. 예제 2번을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보고 있어요. 자, 사과, 오렌지, 배, 감이란 4개의 과일이 있는 과일 가게예요. 자, 여기서 이 중에서 8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으라는 거예요? 8개를 택하는 경우. 여덟 개를 뽑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중복 순열에서는 얘네를 뭐 나열하거나 구분 짓거나 해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8개를 사기만 하면 돼요. 뭐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안에서 섞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8개를 택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단 4종류의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이고 뭐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도 있지만 바로 위에 보면 여기 숨겨진 조건이 또 무엇이냐면 시원이가 뭐 사과를 하나 샀다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또 못 사진 않잖아요. 사과를 뭐 2개, 사과를 3개 아니면 사과만 8개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복이 허용됐다. 중복이 허용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 각각을 집중해서 보면 돼요. 먼저 일단 우리 선택지 중에 하나인 사과에 대해서 보자면은 사과가 여러 번 골라질 수 있느냐, 사과가 여러 번 골라질 수 있는지 보니까 사과가 한 번도 안 골라질 수도 있고 8번 다 골라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중복이 허용된 상황이다. 여러 번 골라줘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이 3가지 조건에 맞으니까 중복조합에 해당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중복조합 상황을 놓고 중복조합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자, 일단 그 중복조합도 중복순열, 뭐 순열조합 이런 거에 마찬가지로 기호가 있어요. 기호. 자, 기호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도 n과 r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맣게 써주고 이 가운데다 무언가를 써주는데 중복조합에서는 h를 써줘요. h. 자, 이번에 새로운 기호죠. 자, 중복조합의 기호는 NHR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우리 차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호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뭐 기호를 적절히 써보면서 우리 경우의 수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좋아요. 우리가 예시 상황까지 한번 보면서 이렇게 중복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까 그 상황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에 사과, 오렌지, 배, 감이 있고 그리고 8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제 2번을 조금 변형해 가지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자, 얘네를 여러 번 택해도 되고 여러 번 택해도 되니까 중복이 허용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8개를 고르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복순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복순열 때는 뭐 고배 법칙이라는 간단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여러 번 뽑아도 된다. 근데 이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8개를 고를 거니까 우리가 8개라는 그런 칸이 있다라고 볼게요. 8개라는 칸이 있는데
얘네들 각각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뭐 순서가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아니니까 모두 다 동일한 그런 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8개의 동일한 칸이 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각각 뭔가 사과를 넣든지, 이렇게 사과를 써넣든지, 뭐 배를 써넣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구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순서까지 따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뭉쳐주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뭐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감은 감끼리 이렇게 뭉쳐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만약에 뭐 사과를 4개, 그리고 배를 4개 고른 경우다 하면은 사과만 이렇게 뭉쳐주고 배만 4개를 이렇게 써주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어차피 우리는 8개를 고르기만 하는 경우를 따질 거니까 얘네들이 섞이는 건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섞여서 나열되는 가지수는 우리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복조합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다른 데서 보더라도 이렇게 칸막이가 등장을 하거든요. 선생님도 이 중복조합 문제를 보면은 보통 칸막이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칸막이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과와 오렌지, 배, 감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사과, 오렌지, 배, 감끼리 이렇게 뭉쳐주기로 했어요. 묶어주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8개의 칸을 적당히 9획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9획만 나눠주자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사과 구역을 여기까지 한다면은 다음에 오렌지 구역이 되는 거예요. 자, 오렌지 구역은 여기 하나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배 구역은 이렇게 4개까지 해주고 마지막 구역을 나눠준 다음에 감을 써준다면은,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면은 사과, 오렌지, 배, 감. 이때 사과는 2개, 오렌지는 하나, 배는 4개, 감은 하나.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 선택의 한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사과는 고르지 않고 오렌지 4개, 배 3개, 감 하나. 이렇게 골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칸막이가, 자, 지금 사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과가 없죠. 자, 사과가 없으니까 칸막이를 여기다 앞에다 냅두는 거예요. 자, 여기 사과 구역은 아무것도 없는 구역으로 냅두고, 자, 오렌지 구역이 이렇게 4개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 구역이 이렇게 3개에 해당되고, 자, 감 구역이 나머지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 사과 구역은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배당되지 않았고 오렌지 구역 4개, 배 구역 3개, 감 구역 하나. 자, 배랑 감은 선생님이 지금 귀찮아서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칸막이가 만약에 이렇게 나뉘어 있다. 자, 이렇게 나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 오렌지, 배, 감을 각각 몇 개 골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사과, 오렌지, 배, 감을 몇 개씩 골랐냐? 이렇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사과 몇 개죠? 사과 맨 앞에 있는 구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사과 2개, 오렌지도 2개. 자, 그럼 배는 하나, 둘, 셋, 넷. 배 구역에 4개가 있으니까 4개. 감은 고르지 않았으니까 0개. 자, 이런 식으로 조합된 경우도 이렇게 세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칸막이를 쓰는 방법 알겠나요? 이렇게 일단 8개 우리가 고를 것들을 다 일단 차려놓고 이렇게 구역 짓는 그런 방법.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마지막.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칸막이에 이렇게 구획되어 있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사과, 오렌지, 배, 감 한번 볼 거예요. 자, 사과, 오렌지, 배, 감. 몇 개 나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 몇 개죠? 사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당받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사과는 0개.
오렌지 구역은 그 다음 구역인데 칸막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오렌지도 0개. 배 보니까 배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배 구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도 0개. 감 구역에 보니까 맨 마지막 감 구역에 나머지 8개가 다 있죠. 그러니까 감 구역에 8개. 자, 이렇게 감만 뽑는 경우도 이렇게 칸막이랑 이런 것들, 이런 칸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을 왜 그렸냐? 이 칸막이는 도대체 왜 갖고 오고 왜 했냐? 라는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우리가 좀 몇 가지 많이 살펴봤는데 이 케이스별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 칸막이랑 이 칸들로 적절히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지수만 세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칸막이랑 이 구역들을 적절히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 과정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오느냐. 이 한 가지 케이스가 한 가지 그 조합법을 우리가 나타냈으니까 전체 그 케이스는 몇 가지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봐주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일단 얘네들은 이 8개의 칸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구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칸막이들도 구분이 되나요? 칸막이들도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구역을 나눠주는 역할일 뿐이지 각각의 구역은 우리가 이름 붙여주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칸막이도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봤듯이 이 칸들과 칸막이만 그 순서를 조절하면은 순서를 이렇게 뒤섞어주면은 우리가 그 케이스를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얘네들끼리 나열되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칸막이가 3개에다가 그리고 칸이 8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총 11개를 나열하는 그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주는 그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을 섞어주는 가지수 어떻게 구할까요? 얘네들을 섞어주는 가지수는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순열이에요. 자, 순열인데 얘네들끼리 구별되지 않고 또 얘네들끼리 구별되지 않으니까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어떻게 쓰느냐. 총 11개. 얘도 하나 해주고 칸도 8개니까 총 11개. 11개를 나열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같은 것들의 개수는 서로 뒤섞일 수 있는 그 가지수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죠. 자, 3개가 서로 뒤섞일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리고 8개가 뒤섞일 수 있으니까 8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이 전체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얘가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우리 조금 더 간단한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다면은 알겠지만 이런 꼬리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느냐. 얘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11, C, 8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두 개의 그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3팩토리얼, 8팩토리얼 두 개의 팩토리얼로 나눠지고 그리고 2를 더했을 때 위에 분자가 된다면 3 더하기 8은 11이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리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뭔가 계산을 해봐도 좋고 일반적인 식의 계산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합식을 작년에 배울 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도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표현법을 다시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얘네들을 8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11C 8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1C 8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이 11C 8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자, 얘네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일단 8개의 칸과 3개의 칸막이가 있었어요. 얘네들을 다 섞어주는 가지수였는데 자, 칸막이가 왜 3개가 됐을까요? 칸막이가 3개가 된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른 4가지의 그런 과일들을 우리가 구분 지으려고 해요. 자, 4가지를 구분 짓기 위해서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냐 보니까 이렇게 사이사이에만 넣어주면 되니까 4개를 구분 짓기 위해선 3개의 칸막이만 필요해요.
그럼 n개를 구분짓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n개를 구분짓기 위해선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4 빼기 1이 되는 거고 4 빼기 1개가 되는 거고 여기 우리가 넣어줄 그 칸의 개수는 우리가 골라야 되는 그 8개가 해당된다. 그래서 얘는 8개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자 얘네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얘네들을 분자 얘네들을 더한 수의 팩토리얼이 올라오고 각각의 그 팩토리얼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얘를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4 빼기 1에다가 8을 더한 것에다가 컨비네이션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칸의 개수 8을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n개의 그 구분지어진 그 물체들을 이렇게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r개를 뽑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지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r개를 뽑기 위해서는 r개의 빈칸이 필요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r개의 빈칸을 갖고 오고 n-1개의 칸막이를 갖고 오면 되겠다. 자 그럼 얘네들을 또 이제 똑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뒤섞을 수 있는 가짓수를 다 따져줘야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조합하면은 얘네들과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전개한다면은 그 경우의 수는 n-1에다가 r을 더한 것에 컨비네이션 r을 한 이런 값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중복조합 일반적인 경우에 중복조합의 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NHR이라고 우리가 중복조합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자 얘는 바로 n-1 더하기 r 컨비네이션 r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칸막이 쓰는 그 아이디어가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을 문제를 해석해서 중복조합의 식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골라서 쓰도록 바랄게요. 근데 이 원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직접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그런 정도까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1번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예제 마지막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이 중복조합의 개념 그리고 중복조합의 상황 다시 한번 이렇게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는 우리 중복 순열 때랑 비슷하게 그 기호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라 하는 문제예요. 예제 1번의 1번, 2번만 풀어보고 3번은 이렇게 각자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 보니까 이 HO는 몇이냐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NHR을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했냐면 얘는 n에서 1을 뺀 거. 자, 아까 해서 칸막이 하나가 빠져야 되니까 칸막이 개수는 원래에서 한 개가 빠져야 되니까 n-1에다가 r개의 칸을 더한 거에다가 조합을 이렇게 사용한 n-1 더하기 r, c, r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2 빼기 1 더하기 5c 5다. 자, 이렇게 바꾼다면은 계산하면은 계산 어렵지 않겠죠? 6c5가 되는데, 자, 6c5 여러분들 이 조합의 특별한 성질 기억나요? 조합의 특별한 성질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복잡한 그런 계산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에 뺀 거 6c 6 빼기 5 이것과 같다라는 거 이 조합의 특별한 성질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었는데 그래서 얘는 6c 1과 같게 된다. 자, 계산하면 얘는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H1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H1은 마찬가지로 3 빼기 1에다가 1을 더하고 컨비네이션 1을 한 것과 같은데 자, 얘는
3C 1로 바뀌겠다. 얘는 간단하게 계산되죠? 그러면 얘는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서 조합 계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 중복조합 계산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제 2번 아까 개념 보면서 계속해서 사례로 한번 갖고 왔었는데 다시 한번 연습한 셈 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과와 오렌지, 배와 감 4개의 종류 과일을 골고루 골라서, 뭐 골고루 아니어도 되죠. 하나만 골라도 돼요. 자, 얘네들을 골라서 8개 선택하려 한다. 8개 골라야 한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과만 8개 골라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중복이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얘가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유심히 찾아주는 그런 시야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분석하자면, 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과일 중에 골라야 되는데 중복이 허용돼 있고, 중복 허용돼 있고, 자,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해야 되죠? 자, 알개를 골라서 뭐 나열해야 되나요? 여기선 그냥 고르기만 한다라고 했었죠. 얘네들 뭐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고르기만 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서로 다른 애 있고 중복 허용됐고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복 조합이구나. 중복 조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그냥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하자면은 4개 중에서 8개를 골라야 되니까 4H8이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계산해 보면은 4 빼기 1 더하기 8C 8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계산하면은 11C 8이 되는데, 자, 11C 8, 여기 뒤에 있는 8이 너무 크니까 얘는 11C 11 빼기 8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는 11C 3과 같아진다. 자, 얘 계산해 볼게요. 자, 11C 3 어떻게 계산하죠? 위에는 11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까지 하고 밑에는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얘네 약분되고 얘네 약분돼서 결국에 165가지라는 그런 가지수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중복조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칸막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8개를 골라야 돼요. 자, 8개를 골라야 되니까 8칸을 놓고, 자, 우리는 지금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칸막이 적절하게 칸막이를 이용해서 나눠주면 되겠다. 자, 근데 나눠야 되는 칸이 총 4개니까, 자, 4칸으로 나누기 위해서 칸막이 몇 개가 필요하다? 자, 3개의 칸막이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칸막이와 칸들을 적절히 그 순서만 배치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전체 11개 중에서 같은 게 8개, 그리고 3개가 또 칸막이가 서로 3개가 같으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다. 자, 얘도 계산하면은 11팩과 8팩. 자, 8팩토리얼이 11팩토리얼 안에 있으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그리고 밑으로는 8 곱하기부터 1까지 이렇게 곱해진 상태일 텐데 그게 8팩토리얼과 같죠. 자, 그래서 얘는 약분되고 여기 3팩토리얼과 나눠주면 되겠다. 자, 얘가 6이니까 여기서 또 약분해주면 5, 3 이렇게 남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65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는 중복조합의 그 개념을 적용해도 좋고, 중복조합의 이런 기호로 표현해가지고 적용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원리대로 칸막이를 이용해서 풀어도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문제를 해석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호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그 예제들 풀어보면서 중복조합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다잡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이 중복조합 개념 까먹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수업 들어오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확통 시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봐요.